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겨울의 첫날부터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은 체감상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도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입니다. 강풍과 추위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맑은 하늘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6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넘게 낮겠습니다. 종일 춥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도에서 3도 분포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영덕과 경주 5도, 포항 6도, 울진 7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6도에서 8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4도, 독도 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텐데요. 특히 내일이 추위의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환자와 의료진 등 1,8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포항과 경주 영덕에서 31명이 확진됐는데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2명이 확진됐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내 환자와 의료진 등 1,8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 중인데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2명 확진에 따라 병원 관계자, 환자 등 1,800여 명을 전수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에 역학조사 후 사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포항에서는 종교시설과 관련해 3명, 해병대 입소 전 검사에서 훈련병 1명이 확진됐습니다. 29일 확진자가 나온 포항 지역 한 대학교에서도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주에서는 8명이 확진된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명이 확진돼 학생 13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경주의 한 노인복지센터와 관련해 지난 이틀간 4명이 확진됐고 문화재 관련 기관에서 확진자 1명이 발생해 직원 50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오늘도 8명이 확진자가 나왔고 코로나 위드로 가는 상황에서 확진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덕에서는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목욕탕과 관련해 5명이 확진됐고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북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었습니다. 경북 지역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5곳의 병상 가동률은 76.9%로 확보한 병상 572개 가운데 남아있는 병상은 132개입니다. 특히 포항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96.4%, 동국대 경주병원은 96.3%로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행정명령으로 민간병원 6곳에 확보한 중증 예비병상 165개도 조만간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포항 시민들이 철강공단의 공해 문제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 몇 달 전 전해드렸죠. 최근 포항 철강공단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10명 가운데 9명이 포항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포항시와 포스코가 즉시 나서 철강공단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초부터 철강공단 대기오염 피해에 대해 직접 조사에 들어간 포항 시민들. 조사 결과 높은 농도의 중금속이 검출됐고 시민들은 환경성 질환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가족 중에 폐가 좋으신 분들 있으면 꼭 이렇게 연락하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포항 시민들은 철강공단 공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가 철강공단 인근 시민 2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포항시의 환경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환경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철소 등 철강공단의 공해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포스코 등 철강공단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70%를 넘었고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환경 문제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85%에 달했습니다. 지역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 있는 공적 기관으로서 그동안 역할을 잘 못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시청 앞에선 시민들은 포항시가 나서 철강공단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역학조사를 전면 실시하라! 개정된 환경법에 따라 주민들이 환경 오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포항시와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포항 산단 때문에 포항 산단의 주민들이 고통받고 이런 환경성 질환에 걸렸다라는 걸 입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 지진피해대책위원회가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필요하다며 어제 포항시청에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개인주택에 대한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낮게 지급되고 있고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의 재심 기각률이 80%를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지진 트라우마를 크게 호소하지만 23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등 트라우마에 대한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한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 대구 중남구는 내년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되는데요. 곽 전 의원을 낙하산 공천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급기야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곽 전 의원의 자질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구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투표 인증을 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역 유권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울에 이제 아파트가 재건축에 재건축한다고 지금 추진 중인데 그게 이제 실거주 요건이 이제 주민등록해서 실거주 요건이 5년인가 6년인가 얼마 이상 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거주 요건 그 기간을 채우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옮겨 놓은 거예요. 대구 중남구는 수십 년간 낙하산 공천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지역구입니다. 지역 발전은 고사하고 계속 퇴보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필요한 지역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강서포 거래했다가 3년 전에 4개 중에 2개를 날려버렸잖아요. 무소속이 돼버렸잖아요. 누가 이제 가느냐 중남구로 갈 가능성이 또 그런 말이 벌써 나오네요. 6번. 그래 24년이에요. 그런데 또 이번에도 낙하산 주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안 돼도 좋으니까 집안 있다고 시간 좀 하지 말자고. 대구 사회에 기여한 바도 없이 공천을 받으려고 중앙 정치권을 기웃거리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자리를 꿰차온 악습을 근절시킬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의 승패가 이 한국 정당의 이제 운명하고 동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함몰되는 거는 이게 사실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앞으로의 미래 정치를 봤을 때는 이게 지역과 중앙이 일사불란하고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이 한국의 정치 문화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오래된 낙하산 공천의 폐습을 뿌리 뽑으려면 지방자치를 키우고 지역 민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지역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경상북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종합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양적 증가 대신 생활 인구를 확보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경북형 듀얼 라이프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경북형 듀얼 라이프는 도시 지역 거주자가 지역에 또 하나의 거점을 두고 정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관계를 맺고 순환하며 거주하는 새로운 생활 양식입니다. 인구를 양적으로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북을 제2의 고향으로 만드는 등 생활 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겁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을 찾은 외부 방문자는 1억 5,295만 명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출산율은 늘리지 않더라도 지역의 체류 인구나 또 지역과 관계 있는 인구들을 많이 만들면 그분들이 또 지역에 와서 여러 가지 소비 활동도 하고 지역 문제를 또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방 소멸 대응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경상북도는 23개 시군별로 핵심 사업 1개씩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고 순환 거주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특히 중앙정부에 제안한 복수 주소제가 실시됐는데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은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책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지방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지방이 가지면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경상북도는 내년까지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2023년까지 2단계로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한 뒤 2025년에는 3단계로 성과를 분석하고 후속 추가 사업에 착수하며 점차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영덕군은 지난 9월 큰 화재가 발생했던 영덕시장을 정밀 안전 진단한 결과 최하위인 2등급 판정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영덕시장은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하게 철거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은 추후 주민 의견 수렴과 기본 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영덕시장을 재건축할 방침입니다. 최근 안동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해 경북도 의회의 인사검증이 진행됐는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이 후보자가 안동의료원장에 그대로 임명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 인사검증 결과를 분석해봤더니 도의회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도 낙마한 후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럴 거면 인사검증은 왜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최근 열린 안동의료원장 인사청문회. 경북은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전국 최고 수준인데 북부 지역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안동의료원장 후보자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습니다. 혹시 이 치료 가능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의료 환경이 열악한 경북 북부권에서는 안동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구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를 팔고 사면서 낮게 거래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최종적으로 본 후보자가 공공기관장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담은 인사검증 보고서를 임명권자인 이철우 도지사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 후보자는 별 이변이 없는 한 임명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로 3년째 포항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하민석 원장. 농지법에서는 자경, 즉 자신이 농작물 등을 상시적으로 재배해야 하지만 최근에 언제까지 농사를 지은 겁니까? 지금 그 나무가 한 개, 두 개 파가 간데 이제 뭐 수익되고 이런 건 없었는데 뭐 친구들한테 주고. 함 원장은 당시 농사를 지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인사검증 보고서에 경북대 총장 시절에 일방적으로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등 조직 내부 갈등을 방치했다고 지적하며 역시
도덕성과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총평했습니다.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 시절 열린 경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경북개발공사 사장 응모 자격 기준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 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안종록 후보자는 당시 주요 4가지 기준 중 단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백도 없고 돈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백도 없고 돈도 없는 분이 이까지 올 수 있습니까? 그 자격 갖고 기본 자격도 안 되시는 분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북도의회 인사검증 보고서. 공무원 재직 당시 명절 떡값 명목으로 기프트 카드를 받고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전력까지 있다며 역시 도덕성과 경영 철학이 부족하다고 혹평했습니다. 경북도지사가 추천한 공공기관장의 인사를 경북도의회가 검증하기로 협약을 맺은 건 2016년. 2018년 김천 의료원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열린 인사검증위원회는 모두 9번입니다. 크고 작은 경북도의회의 반대가 있었지만 전원 모두 다 임명됐습니다. 경북도의회가 하는 인사검증위원회가 도지사의 기관장 임명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경북도의회는 도지사와 맺은 인사검증 실시 협약서에 공공기관장 임명에 부적격 사유가 많은 인물에 대해선 다시 인사를 추천하도록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후보자는 일단 제외시키고 다시 재임용 공고를 붙여서라도 또다시금 적절한 역량과 능력을 갖고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을 선택해 주는 것이 맞다고. 경북도의회는 인사검증 대상 기관을 기존 5곳에서 올해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행복재단을 추가해 7곳으로 확대했습니다. 또다시 하나마나한 인사검증위원회로 부실 인사 논란이 일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학생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주거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합니다. 학생주거관리위원회는 학생주거복지 서비스와 임대차 계약 민원 접수, 학생주거실태 조사 등 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 경주시 석장동 발전협의회와도 협의해 학교 인근 석장동 원룸 가격 인하와 안전한 전세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경주시는 지역 음악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음악창작소가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경북음악창작소는 문체부 지원 사업으로 연면적 610제곱미터 규모로 합주실과 라이브룸,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북도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서 지역 뮤지션들의 창작 활동과 음반 제작, 음악 아카데미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어제 개정 공포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지원 사업비 개신청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내년도 노후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로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담반을 두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모두 17건으로 음주폭행 7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장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의 비율은 80% 정도고 이들이 종부세의 대부분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구의 종부세 대상자 2만 8천여 명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은 2만 2천여 명으로 79%, 경북은 1만 2천여 명 중 만여 명으로 84.9%를 차지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는 금액은 대구 1,410억 원, 경북 639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의 95.9%, 96.4%를 차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대부분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면서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입니다. 강풍과 추위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맑은 하늘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6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넘게 낮겠습니다. 종일 춥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도에서 3도 분포로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영덕과 경주 5도, 포항 6도, 울진 7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6도에서 8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4도, 독도 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텐데요. 특히 내일이 추위의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